네, 제가 오늘 발표할 사례는 말이랑 관련된 제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철학은 본심을 보다, 행동에 담다, 그리고 관계가 꿈틀대다라는 제목으로 좀 설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먼저 상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뭐에 관한 얘기 같으세요? 남편. 남편의 맞습니다. 술. 맞아요. 술 먹는 거. 맞습니다. 네, 사랑을 가득 담아서 술을 마시는 우리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해볼 건데요. 네, 그래서 술에 취해서 길을 헤매는 신랑을 찾았을 때 그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벌써 나오잖아요. 제가 이 사례를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사례를 선택한 거에 대한 좀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남편과 되게 서로 저희는 8년 이상을 되게 벽처럼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막 모른 척하고 지낸 게 아니라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3개월을 단위로 해서 주기적으로 이 의견이 마찰이 돼서 굉장히 크게 싸웠었거든요. 네, 뭐 그렇다고 소리 지르고 던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를 주는 행동들을 이렇게 입을 닫는다거나 서로 말을 안 하고 너는 벽이고 나도 벽이고 너도 벽이고 나도 벽이야 막 이러면서 사실은 8년 이상을 좀 같이 보냈었고 거기에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접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는데 큰아이가 학교 입학하면서 뚜레병을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뭐 60%는 유전병이고 나머지는 정서상의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희 양가 쪽에서는 어느 누구도 틱을 보인 적이 없고 뚜레처럼 심하게 나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둘이 결론에 다다른 거는 우리가 8년간 어떤 감정적인 싸움을 하면서 아이가 기질적으로 불안한데 그 불안함을 우리가 더 부추겼구나. 그래서 나왔겠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그래서 서로 대화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를 배우고 나서 그 관계가 좀 꿈틀댄 첫 번째 어떤 그 남편의 어떤 반응 이어서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서 이걸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럼 들어갈게요. 자, 먼저 상황은 이렇습니다. 희망주제 워크숍 정리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날 워크숍을 받고 네, 여기서 내가 되게 많은 생각들을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녁 12시가 넘은 시간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집을 지나쳐서 내렸다. 근데 자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가 가고 있는데 점점 집이랑 멀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자기를 좀 찾아와 달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이 1년에 두세 번이 반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쭉. 그래서 어떻겠어요. 되게 입이 안 다물어지시죠? 나? 그래서 평소에 저는요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먼저 발생하는 그 감정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 또야라는 생각이 들면서 짜증이 확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 큰 어른이 자기 집도 못 찾을 정도로 술을 먹어? 진짜 이해 안 간다. 진짜 그 뒤에 이 인간 막 듣고 그리고 또 술 취한 사람이랑 좀 대화하면서 당신 어디야? 그 주변에 뭐가 있어? 그러면서 이게 숨바꼭질 하듯이 신랑은 위치를 막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밤거리 돌아다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했어요. 그리고 또 항상 전화하는 시간은 12시가 넘은 상황.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나 너무 잠자고 싶은데 나도 피곤한데 뭐 이런 귀찮음이 사실은 같이 묻어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먼저 통화를 하는 순간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엄청 짜증 섞인 목소리로 어디쯤인데? 어딘 것 같아? 엄청 짜증을 막 내요. 그리고 또 신랑을 딱 만나서는 타자마자 아주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 한숨을 내쉬면서
아니 세상 이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정신 놓고 다니냐? 뻑치기 당한다. 그러면서 막 제발 이러지 마 이러면서 막 속상하다면서 이제 막 짜증을 내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는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풀트를 기본 장착하고 얼마나 마셨어? 아 혁보여. 혁보 취한 척 하지 마. 막 뭐라고 말하려. 얼른 씻고 자라. 애들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막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안 끝나죠. 다음날 멀쩡해지면 다시 얘기합니다. 여보, 어제 일은 기억나니? 이러면서 제발 좀 그러지 마. 어른이 돼가지고 왜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해. 너무 걱정돼. 이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부끄러운데. 다들 그러시죠? 네. 대답을 네. 해주시면 네, 맞아요. 아주 친절한 것 같은데. 아, 정말요? 네. 그랬었는데, 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만 항상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 이후에 좀 감정들을 좀 살펴봤어요. 이 사건 이후에 나는 남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이후에 남편한테 드는 감정이에요. 첫 번째는 술을 적당히 마시지 못하는 것과 나를 계속 귀찮게 한다는 생각에 되게 못마땅해요. 그리고 진짜 추운 날은 정신 잃고 길에서라도 큰일 생기면 어쩌지 하는 걱정됨이 있고, 그리고 왜 안 고치지 하는 답답함, 그리고 내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말을 꺼내면은 회피하고 막 건성으로 웃거나 아니면 대답 안 한다거나 나 씻으러 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화도 나고, 또 제일 큰 거는 내 걱정은 좀 하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계속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남편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저에 대해서는 이런 감정이 들어요. 저 자신한테도 되게 못마땅해요. 우리 신랑이 1년에 뭐 맨날 술 마실 때마다 그런 거 아니고 두세 번.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좀 너그럽게 받아주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막 한다고 안 바뀌는데 그렇게 속 좁은 걸 진짜 며칠에 걸쳐서 티를 내나. 너무 저 자신한테 되게 못마땅스럽고, 그리고 또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방법을 사실 모르겠고 하니까 무력감도 들고, 그리고 또 되게 큰 거는 남편 마음에 걱정하는 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조금 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의구심도 드는 거죠. 진짜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게 맞나? 진짜 나를 생각하면 계속 안 변할 수 있나? 이런 의구심도 좀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 마리 연수를 듣고 나서 공부를 하면서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의 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본심을 보자라고, 이거는 본심을 본 게 아니라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보게 된 게 아니라 그래 한번 봐보자.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데 도대체 그 안에 나는 어떤 마음이길래 이렇게 계속 되는 걸까? 한번 봐보자. 결심하고 본심을 보기도 했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아마도 워크숍을 통해서 되게 많이 제가 풀려 있었던 것도, 이완되어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연수 과정에서 다른 사례였었는데 하나님이 이 얘기 해주셨거든요. 감정을 자각하고 그 안에서 본심을 보고 행동을 본심에 담아 표현하는 게 상대가 진짜 나를 느낄 수 있다는 배움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게 남편한테는 안 다가갔을 수도 있겠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했겠다. 애기 아빠가 받는 건 맨날 짜증내는 거, 귀찮은 거,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이 뭔가 변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미쳐서, 그럼 나는 남편한테 뭐를 바라나 본심을 좀 보기로 했고요. 그래서 본심을 찾아봤더니 짜증이라는 감정, 이거는 풍마님이 알려준 건데, 감정에 본심이 있다.
이 얘기가 생각나서 짜증이 왜 났을까 하면서 좀 관심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남편이 술을 적당히 마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다음에 남편이 내가 한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편이 자신의 술버릇 위험하다는 거 좀 인지하고 더 이상 술 마시고 집이 아닌 곳에서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이건 것 같아요. 남편이 내가 걱정하는 마음을 좀 알고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안 되니까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옛날엔 짜증나면 막 드는 감정이랑 남편이 막 너무 꼴보기 싫고 막 이랬는데 이 마음을 딱 찾고 나니까요. 사람이 너무 신기하게 180도 좀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남편이 밉지가 않고요. 가장 먼저 걱정되는 마음이 탁 이른 거예요. 아, 나 우리 신랑 걱정하고 있었구나. 나 되게 많이 사랑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날 또 이제 영하 7도 막 엄청 추웠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겠다. 감기 걸리면 어쩌지? 이 마음이 드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내가. 방금 전까지는 이 인간이 이러다가 갑자기 오자마자 우리 신랑 걱정되는데 감기 걸리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정말 그 소감문 쓰는 거 그냥 딱 때려치고 바로 차키 막 찾아서 엄청 막 빨리 데리러 가고 싶은 조급함과 답답함이 들었어요. 얼른 데리러 가고 싶은데 진짜 멀리도 갔고 애기 아빠가 신호등은 계속 걸리니까 막 빨리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답답함 막 이렇게 들었고요. 애기 아빠랑 이제 그러면 빨리 여보야 구글 지도를 켜봐. 당신 위치가 어딘지 뭐 아무튼 해가지고 위치를 딱 하고 돌아다니지 마. 그냥 거기에 있어. 그래서 신랑을 딱 만났는데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찾았다. 괜찮네. 멀쩡하네. 그래서 그리고 너무 추워가지고 또 그날따라 파카도 긴 거 롱패딩 안 입고 허리까지만 오는 거 입어가지고 막 허벅지를 막 이렇게 문지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옛날에는 술 먹은 모습이 진짜 꼴보기 싫고 저 인간 진짜 내 말 안 들어 막 이랬는데 너무 짠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한 행동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변화된 행동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전화 통화할 때는 걱정되는 마음이 드니까 당연히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막 전화하면서 여보 걱정하지 마. 가고 있으니까 안심시키면서 나 지금 어디쯤 지났어. 어딘지 알지? 그러면서 막 안내해주고, 그리고 당신 움직이지 말고 거기 앞에 그냥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만나서는 너무 막 타고 가는데 딱 추울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타면 바로 따뜻하게 열선도 미리 켜놓고 또 차에 딱 타니까 막 어깨에 저절로 손이 올라가면서 고생했어. 따뜻하게 있잖아요. 추운데 고생했겠다.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오버한데 그땐 막 그랬어요. 고생했겠다 말하고 막 또 그날따라 차림새를 확인하고는 이제 막 당신 감기 될까봐 걱정이 하면서 막 히터 막 애기 아빠 방향으로 틀어서 막 몸 녹여주고, 집에 와서는 막 따뜻한 차 마실래? 막 이러면서 소금 괜찮냐?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날도 바뀌어 있더라고요.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 머리가 막 아프다고 하고, 신랑은 내가 미안하니까 더 막 집안일 하려고 하는데, 여보 머리 아프겠다 그러면서 숙취해소는 이게 좋지 하면서 아주 다양한 처방전들을 막 알려주고 해줄게 막 하면서 제 입에서 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네는 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꼴보기 싫어서. 근데 이거는 잠자야지 낫는 거야 라는 얘기가 정말 나왔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 완전히 천사인데요, 천사. 이날도 그런 거예요? 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이 사건이 되게 놀라운 건 제 스스로의 이 변화된 것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 이게 진짜 남편 마음에 가 닿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어요. 관계가 좀 꿈틀대네라고 느끼는 순간은 뭐였냐면 바로 이건데요. 신랑이 한 반응이죠. 관계가 꿈틀댔다는 건 나 역시도 뭔가 이렇게 느껴야 되지만 상대도 느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반응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신랑이
타고 오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다른데? 그 연수 효과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연수 효과야?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자기가 왜 길을 잃었는지 막 설명을 신나서 하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길을 원래는 잘 찾아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 당신 힘을 빌려가지고 내가 여기서 방향을 이거를 틀었어야 되는데 못 틀었다 하면서 너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랑이 너무 사랑스럽게 순간 보였고 그래서 그리고 그 순간 들었던 게 신랑도 사랑스러웠는데 그런 행동 변화를 스스로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 제 자신이 되게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이 얘기하니까 되게 막 울컥하고 뭉클한데 제 스스로가 제가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신랑은 이제 미안하니까 진짜 집안일을 아주 정성껏 진짜 마음으로 막 하려고 했고 저는 그 모습 안쓰러워서 쉬라고 했고 그리고 그런 저를 저희 신랑이 너무 따뜻한 눈길로 좀 바라보는 게 느껴져서 제가 밑에는 우리 오늘부터 1일인가? 이렇게 썼습니다.